자, 학습지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집의 구조. 한 서식지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는 개체군 집단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군집의 특성. 먼저 구성 요소부터 살펴볼게요. 군집을 이루고 있는 개체군은 영양 단계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되며 이들이 먹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빈칸이 비어있죠. 군집 내 개체군의 구조적, 기능적 역할을 얘기하고요. 서로 다른 개체군은 먹이와 공간을 놓고 경쟁과 포식 등으로 작용하여 군집 특유의 구조와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생태적 지위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개체군이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먹이 지위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개체군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공간지위라고 얘기합니다. 개체수가 많거나 차지하는 공간이 커가지고 전체 군집의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종을 우리는 우점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층상구조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건 밑에 그림 보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좀 화면 내리겠습니다. 식물 개체군으로 구성된 군집이 수직적인 몇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지표에서의 높이에 따라서 빛의 세기와 양, 그리고 온도 등 환경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들을 좀 다르게 나타냅니다. 위에서부터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 선태층, 지중층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교목층과 아교목층에는 군집 대표 수목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초본까지가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층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이어서 방영구법입니다. 야외에서 식물군집 분석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때 일부 구역을 방영구를 써서 조사한다 그래서 방영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군집의 종 구성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요. 먼저 첫 번째, 밀도, 빈도, 피도가 우세해서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을 우리는 우점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언급되는 게 밀도, 빈도, 피도잖아요. 하나씩 볼게요. 일정 면적의 특정 식물종이 분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정한 면적 중에서 특정 식물종이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면적, 단위 면적 분에 특정 종이 몇 개 있는가. 그래서 개체 수를 세면 밀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점 확인하고요. 자, 일정 면적의 특정 식물종이 자주 발견되는 정도를 우리는 빈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방영구가 있으면 등장한 방영구 수를 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도는 조사한 총 방영구가 몇 개인지, 그 중에서 이 종이 출현한 방영구는 몇 개인지를 세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정 식물종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면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전체 면적이든 단위 면적, 특정 면적을 주면요, 그 단위 면적분에 이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실제로 이 모양대로 면적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얘가 존재하는 칸은 전체가 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다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칸 수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의 면적을 우리는 피도라고 한다는 점 확인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군집의 종류, 크게는 육상과 수생 군집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 육상 군집 안에는 기온, 강수량 차이로 산림, 초원, 그리고 황원, 이 황원은 이제 사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짓고요. 자, 거기 빈칸은 풍부한 강수량 그리고 적당한 기온으로 목본 식물, 이 나무 형태 의 식물들이 자라기 좋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산림이 되겠고요. 그리고 초원은 강수량이 산림보다는 좀 적고요. 그리고 건조한 지역에 발달합니다. 그리고 사막, 강수량이 매우 적고 그리고 특수한 생물, 선인장과 같은 그런 형태만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툰드라는 한대 지방의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발달하는 사막을 얘기를 하고요. 그 수생군집은 하천 호수 강에 형성되는 담수군집 그리고 바다에 형성되는 해수군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군집 생태 분포를 우리가 수평 분포하고 수직 분포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수평 분포는 위도에 따른 분포입니다.
그래서 강수량과 기온 차이에서 나타나는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열대우림, 열대초원, 그리고 위에는 온대낙엽수림, 온대초원, 온대사막, 그 위에는 침엽수림, 툰드라 이런 순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수직 분포는 고도에 따른 분포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산 같은 데를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로 기온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고요. 고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상록 활렵수림, 낙엽 활렵수림, 침엽수림, 수목 한계선, 관목 초본 입기류, 지유류 순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자, 한눈에 보기에 조금 축소했으니까요. 여러분 큰 화면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정한 지역의 생태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천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천이는 이제 초기 수분 조건이라던가 토양 상태, 토양 내 영양분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생물 군집 변화는 종의 구성과 수가 가장 안정된 상태인 극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천일을 시작하는 식물 또는 생물 우리는 개척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종의 구성과 수가 가장 안정된 상태를 극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천이의 종류는 크게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1차 천이는요, 화산활동 결과로 만들어진 용암대지나 모래, 자갈 등으로 이루어진 식물군집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는 천이를 얘기하고요. 산불이나 산사태와 같은 교란이 일어나서 기존 생물이 제거가 된 다음에 씨 또는 뿌리 부분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뒤에 빠르게 일어나는 경우를 2차 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차 천이 같은 경우에는 초원에서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초원에서부터 천이가 시작이 되고요. 1차 천이와 달리 개척자로 당연히 초원이 붙으니까 지유류가 등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본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천이 안에 습성 천이하고 건성 천이가 또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이 습성 천이가 진행돼서 습원이 형성되고 나면 초원을 이루고요. 이 초원 이후부터는 건성 천이하고 단계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용암대지 같이 수분이 적은 곳에서 시작하는 천이를 건성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습지가 육지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천이를 습성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천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들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먼저 지류류 선태로 의한 풍화로 인해서 바위 같은 단단한 것들이 조금 더 쪼개지고 하면서 토양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초본이 자라면서 토양의 조건을 좀 더 초본에게 유리하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초원이 형성되면서 토양의 수분, 질소화물 등 양분들이 점점 축적이 되게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양수림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 양수림이 형성되면서 숲의 지표, 그러니까 잎이 이미 다 가리고 있으니까 빛의 양이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감소하고 무기염류도 얘들이 다 빨아들이니까 고갈이 될 겁니다. 이후 참나무 같은 음수림의 묘목들이 함께 자라는 호남림 상태를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음수림이 더 형성이 메인이 돼서 극상이라는 안정된 상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군집 내의 개체군의 상호작용이고요. 첫 번째는 경쟁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그랬죠. 먼저 종간 경쟁. 군집 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개체군이 생태적 지위, 먹이든 서식지든 이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면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종간 경쟁이 일어나고요. 당연히 이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게 많아질수록 많이 겹칠수록 경쟁은 심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단어, 여기서 지금 답은 안 적었지만 별표부터 치고 시작할게요. 경쟁 결과 우세한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 자원 이용을 막아서 경쟁자가 공존하지 못하고 아예 하나는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원리를 우리는 경쟁 베타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서입니다. 생태 지위를 나눈다는 얘기인데요. 생태적 지위 같은 종들이 생활 공간, 먹이 종류, 먹는 시기 등을 서로 바꾸면서 경쟁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 지위 분화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생입니다. 두 종의 개체군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라서 공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두 개로 나눠져요. 먼저 상리 공생은
두 개 체군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윈윈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익을 답은 윈윈 아니에요. 답은 이익입니다. 서로 이익을 얻는 경우고요. 자, 그리고 한쪽은 이익을 얻지만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한쪽만 이득을 본다 그래서 편리공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한쪽 생물이 다른 생물에 붙어 살면서 해를 주는 것과 같이 한 종이 다른 종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자, 이건 공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는 따로 기생이라는 말로 붙여줬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먹고 먹히는 관계, 즉 포식과 피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는 해봤고요. 이제 문제는 사실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문제는 바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11월에 출제된 문제이고요. 천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지역 식물군집에서 산불이 일어난 이후의 천이 과정인데요. 일단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2차 천이라는 점이죠. 자, 그럼 먼저 기억에서 이미 틀렸습니다. 1차 천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니은 A는 초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차 천이 같은 경우에는 출발점 개척자가 이 초원에서 시작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디귿 이 지역의 식물군집은 B에서 극상을 이루고 있나요? 자, 극상은 이미 음수림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B 양수림에서 극상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 정리 문제풀이까지 끝났습니다. 고생했습니다.